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윤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멸시효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란 일정한 사실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된 경우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권리 취득 또는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법률이 규정한 법률 요건이다. 근데 결국 일정한 소멸시효니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불법 행위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맞았다. 그러면 만약에 그 범인이 밝혀진 날로부터 3년이죠. 법률행위는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소멸시효는 결국은 권리에 잠자는 자에 대한 일종의 제재죠. 권리에 잠자는 자는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필요가 없다. 보호받을 수 없다. 이런 거죠. 결국은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는데 이제 취득시효는 일반인들은 잘 몰라도 됩니다. 결국은 이제 그 소멸시효보다는 취득시효가 이제 중요하죠. 취득시효보다는 소멸시효가 중요하죠. 그래서 채권은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한테 돈을 이건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는 소멸시효를 잘 관리해야 되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소멸시효가 소멸됐는지를 잘 따져야 됩니다. 결국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소멸시효로 소멸되지 않게 관리해야 되죠.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채 방치하면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죠. 유명한 얘기죠. 법은 권리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청구, 소송상 청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보존처분을 해놓고요. 본집행을 하든지, 그 다음에 채무의 승인 등을 이제 조치를 하면은 소멸시효는 그 다음에 이제 소멸시효와 구별되는 게 제척기간인데 제척기간은 이제 일정한 권리가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는 겁니다. 사행위 취소 청구권이 대표적인 이제 제척기간이죠. 채권자 취소권은 취소의 원인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갔은 날로부터 5년. 이게 이제 파산법에서는 파산관제인의 부인권 행사가 파산 신청일로부터 2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제척기간이 2배로 연장되죠. 그래서 이제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유권은 영원불변이죠. 신분권, 그 다음에 인격권, 이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재산권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점유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땡이죠.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요. 유치권도 유치권을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되고 질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저당권도 채권 내 부정성 때문에 10년 지나면 말소가 되죠. 그래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이제 시간 1년, 3년, 5년, 10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법에 따라서. 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다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이자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도 걸리는 게 있고 안 걸리는 게 있고. 이제 물권인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질권, 근저당권은 소멸시효라는 거를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근저당권은 점유권과 유치권은 점유를 하는 권리로 점유가 계속되는 게 존속하고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시효가 아니라 그냥 권리 자체가 아웃되죠. 유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담보 채권이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하고 근저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저당권도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면 그 부종성 때문에 근저당권도 아웃되죠. 등기청구권은 이제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10년이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다만 부동산 인도받아 점유하는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여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예전부터 확립된 판례죠.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권. 그래서 일반인들은 채권, 지상권 이런 거는 볼 필요 없고 가장 관심 있는 게 이제 저거죠. 이제 몇 년이냐 그거를 한번 확실하게 공부해 주시면 돼요. 그게 이제 다음 소멸시효의 이제 그쵸, 기간 계산이 가장 중요하죠. 기산일은 이제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죠. 확정기한부 채권은 날이 확정이 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기한을 정한 채무는 그 기한이 있을 때부터, 불확정 기한은 객관적으로 도래한 날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이제 기한을 독촉했을 때부터, 이행지체에 빠졌을 때부터 이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이제 이거를 이제 알아봐야, 이거를 일반인들은 공부해야 되죠. 민법상 소멸시효 기간,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결국은 자, 영구 소멸시효는 지상권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영구로도 소멸시효를 정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 영구 소멸시효. 그러니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게 영구의 지상권, 뭐 100년으로 정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지상권은 건물 구조에 따라 30년 소멸시효를 적용한다. 그 다음에 20년 소멸시효 채권이다.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채권은 10년이죠. 소유권은 소멸시효가 없죠.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소멸시효입니다. 대표적인 게 지상권 30년, 15년, 5년. 전세권은 10년. 건물에 대한 전세.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게 10년은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이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소멸시효 채권이죠. 그 다음에 물품 대금은 3년, 대여금 채권은 10년이죠. 그 다음에 이제 판결로 완성된 채권, 지급명령, 이행공고결정, 조정조서, 청구인락조서, 배상명령, 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 사업상 발생채권, 유상분배 청구권, 이득상환 청구권, 수표죠. 이거는 회생채권자표, 파산해서 일반 회생담보권자표, 파산채권자표, 이런 경우는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이기 때문에 10년으로 이제 파산과 관련해서 말하면 파산 신고를 하고 파산 채권자표가 완성돼서 면책 불허를 받으면 그 파산 채권자표에 기해서 10년간 채무자의 어떤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년짜리가 뭡니까? 5년은 상사채권이죠. 은행, 저축은행 등 5년입니다. 상사채권. 카드 대금 5년입니다. 주주의 이익배당 지급 청구권도 5년입니다. 사채이자, 이 사채이자는 회사채를 말하는 거죠. 청구권 5년입니다. 다만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은 민사행위에 해당되어 그 거래상대방의 여신거래행위가 민사행위에 해당될 때는 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합원을 위한 주택대출 및 학자금 대출. 하지만 상행위에 해당될 때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 농협에서 우리가 돈을 빌릴 때는, 일반인들이 빌릴 때는 상사채권이죠. 조합원이 빌릴 때는 10년이고, 이 4년은 저도 처음 봤는데 있네요. 4년 소멸시효 채권. 이거는 이제 일남 말급, 만기 1남 출급 어음. 그렇죠? 1년 플러스 3년이기 때문에 4년이라는, 전 처음 보네요. 그 다음에 3년 소멸시효. 이게 이제 상당히 있습니다. 이걸. 그래서 3년 소멸시효는 잘 봐둬야 됩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 도급. 결국 이제 공사대금 채권이죠. 도급. 공사에 관한 채권. 그 다음에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전제. 뭐
예를 들어서 외상값, 그죠? 마트 같은 데서 그 외상값 3년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수공업자 및 제주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그것도 3년이죠. 의사, 우리가 의사의 진료비, 치료비, 뭐 병원비, 이거 다 3년이죠.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 수임료 3년이죠. 그렇죠?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거, 그렇죠? 돈 받을 거죠. 수임료, 그렇죠? 3년이죠.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각종 재해보상 청구권, 이것도 3년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 어음공정증서 3년이죠. 3년만 유효합니다. 약속어음 마찬가지로 3년. 그 다음에 외상매출채권, 즉 물품대금채권 3년이죠. 보험금액이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이 반환 청구권. 우리가 이제 사고가 나서 보험금 받았다. 그럼 3년이죠. 1년짜리도 있습니다. 여관, 여관의 어떤 숙박료, 호텔의 숙박료, 음식점의 음식점료, 이런 거 다 1년입니다. 연예인 임금, 그렇죠? 그에 공급한 물건, 연예인 출연료 1년이죠. 그 다음에 학생, 교사의 채권 1년이죠. 학교의 어떤 수업료 같은 거. 보험료의 청구권, 우리 보험료 매달 내죠. 1년입니다. 소지인이 배서인, 화원하고 발행에 대한 상한 청구, 이건 운송인에 대한 채권, 그렇죠? 1년입니다. 창고 1년. 그래서 3년하고 1년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좀 알아두셔야 되죠. 3년 6개월도 있습니다. 6개월은 이제 주로 수표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상사는 5년이죠. 5년간. 그래서 이제 은행이 대출 채권, 카드 사이 카드 채권은 상사 채권입니다.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은행의 대출 이자 채권은 상사 채권이지만 원칙적으로 아까 이자 있죠. 3년입니다. 판결은 10년이죠. 확정일로부터. 정리해 보면, 그다음에 이제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가 있는데, 중단은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 유리한 거죠. 청구, 소송하란 얘기죠. 빨리 압류, 분집행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압류 한번 딱 걸면은 다시 10년이 지나죠. 판결을 위해서 예금 뭐 몇십만 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압류 가처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파산 절차 참가도 시효 중단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1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고 10년. 그 다음에 이제 판결로 확정된 건 10년입니다. 지급 명령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거는 청구, 소송,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채무자가 승인.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뭐 웬만한 건 다 해결되죠. 결국 이제 부지런히 소송을 해서 이제 확정시켜 놔야 되죠. 가압류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10년이었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은 3년 경과하면 취소할 수 있죠. 법이 바뀌었죠. 2번 연속으로.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가압류에서 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그러니까 가압류가 등기부에 계속 기재되어 있는 동안은 존속이 됩니다. 취소하기 전까지는. 이 판례는 뭐 워낙 옛날부터 유명한 판례죠. 이거는 안 변했네요. 그렇죠? 계속 이거는. 소멸시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파산 전에 혹시 소멸시효로 이제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도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